우리 시각으로 화요일 새벽에 미국,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바이든은 시진핑이 부주석일 때부터 서로 왕래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고 나서부터는 기후변화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를 중단했었어요.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대화 채널이 거의 막히다시피 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의 G20 회담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인데요. 우선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선의로 경쟁을 하되 불필요한 충돌을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긴 했지만 그 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른바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미국 중국 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시해야 하는지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미국과 중국이 양측 모두 특별한 사전 작업 없이 만나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네 말대로 원래는 참모들이 만나가지고 해야 될 말, 또 해서는 안 될 말, 너 이 말 하지 마,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야. 이런 것들을 다 시나리오를 정한다고. 근데 정상들은 이미 합의된 것 가지고 도장 찍고 포옹하고 사진 찍고 요게 정상들이 하는 역할이야. 하지만 이수가 초대에 거론했듯이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이후로 모든 대화 채널이 다 막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준비 작업도 없었고 뭐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없었고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나 이런 말 할 거야 라고 이제 선언하고 서로 만나게 된 거지. 실제로 백악관 대변인 장피에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정상은 양국 간 대화 채널을 유지, 심화시키는 한편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참모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과정이 없었다 보니까 그거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같이 초국가적 이슈를 다루자라는 거를 이렇게 사전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자라는 말을 한 거는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도둑질 같은 거를 방치하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잘 봤어. 그러면은 초국가적 이슈라는 거는 뭐 우크라이나나 인권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민감해하는 레드라인 항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지, 그것도 아니지. 조 바이든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해보겠다. 레드라인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뭔지 좀 보고 그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지 자세하게 좀 따져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두 개 다야. 결국 이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초국가적 이슈에 대해서는 공통분모를 찾자. 뭐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보면 돼. 이번에도 중국에서 제시한 레드라인이 누구나 예상했듯이 또 대만이었죠. 시 주석한테는 대안이 지금 따로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처럼 뭐 전체 중국을 통일했다든지 아니면 덩샤오핑처럼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 그럼 뭐가 있겠어? 나머지 대만 땅덩어리를 완전히 중국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었다. 요 스펙이 필요한 거거든. 이수가 시진핑이 했던 말을 좀 정리해 줄래? 조금 길어서 이것도 가지고 와봤어요.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 핵심이자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과 중국의 내정에 관한 문제이며 통일을 실현하고 영토 보존을 지키는 것이 중국 국민과 국가의 공통된 염원이기에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양안의 평화, 안정과 대만 독립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요번엔 거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도 좀 알려줘. 이것도 길어서. 아이, 그래?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하겠지만 한 당사자에 의한 어떠한 일반적인 현상 변경도 반대한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점 더 공격적인 행위에 반대한다. 이 같은 행동은 대만 해역과 더 광범위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세계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답변을 했죠. 맞아. 여기서 한 당사자라는 것은 중국을 지칭하는 말이고 현상을 변경시킨다. 이것은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조 바이든의 답변은 뭐냐면 그래, 하나의 중국 그거 인정한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의 중국이라고 할지라도 대만의 의중 없이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은 반대한다. 미국 측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난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그쵸. 있었지.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하루 이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앞에서도 이수가 얘기했지만 이번 회담은 서로 참모들끼리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주 중요 인물이 나 요번에 가서 이런 말 할 거야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제이크 설리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좀 따라고 그랬는데 봤어? 따왔죠. 또 봐봐봐. 우선 제이크 설리반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하지. 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캄보디아로 향하는 기내에서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브리핑을 가졌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가져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의 위협이라는 입장을 전할 것이다.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영내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할 군사 및 것이다. 안보 존재 굉장히 중요해. 따라서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억제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물론 그렇게 할지 말지는 그들에게 달려있다.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 이건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야. 엄청난 제안을 한 거야. 좀 쉽게 말을 하면 북한 핵실험하는 거 막아달라. 북한이 그 길을 계속 간다면이라는 게는 핵 무장 능력을 계속 강화시킨다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쵸.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막아달라. 막을 능력 없다?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략자산 배치를 하겠다. 그건 너희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이다. 선택해라. 그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는 거죠? 뭐 전략 핵이라든지 아니면 죽음의 백조라는 뭐 전폭기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지. 중국에서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무기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진핑이 또 답변을 줬나요? 답변을 바로 줄 수가 있겠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무 말이 없었어. 사실 이번 외교 문서과 관련돼서 좀 되게 뒤져보긴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답변은 단 한 소절도 없었어. 내가 계속 궁금했던 게 있어. 이게 북한 편을 자꾸 들고 있잖아. 어쨌든 중국이 왜 그렇게까지 북한 편을 드는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필요하니까. 북한이 그렇지. 중국한테. 우리 뇌 속에는 언어 수용체가 있는데 이게 6살이 되기 전에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품고 흥얼흥얼거리는 그 자장가가 곧 모국어가 되는 거야. 지금 중국의 동북 삼성에는 우리나라의 모국어를 하는 동포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무너진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봐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동북 삼성이라고 하면은 북한이랑 바로 인접해 있는 붙어 쪽을 있는 얘기하는 거지.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아일랜드 사정이랑 조금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영국하고 뭔가 영국이지만 영국 땅이 아닌 그렇지.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중국 땅이지만 중국 땅이 아닌 북한이 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좀 끼치게 될 수 있는.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실효지배권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우리나라의 실효지배권.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명히 중국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후진타오가 이른바 동북공정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동북공정이라는 게 결국은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한 세대에 되겠니? 오랫동안 세뇌를 시켜야 되고 너희들은 중국의 변방 민족이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그걸 세뇌를 시켜야 되는 문제야. 시간이 필요하지. 그 시간을 지켜줄 사람이 바로 북한인 거야. 완전 처음 알았어. 아무튼 그래서 제이크 설리번이 중국에게 빨리 결정을 해라라고 약간 협박조로 얘기를 한 거군요. 너희들이 결정해라. 북한을 제재하려고 하는 미국을 방해하지 말던가 아니면은 핵실험을 계속하려고 하는 북한을 제대로 막아주던가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전략자산을 놓겠다. 그러니까는 니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라. 뭐 그렇지. 이런 말이구나. 재밌는 제안은 또 있었어. 제이크 설리반한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원하느냐라고 기자가 질문했거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또 아주 무시무시한 답변이 나왔어.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미국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3국이 함께하는 3자 안보 협력 강화다라는 말을 했어. 3자 안보 협력 대상은 그냥 오로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뭐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줄수란 얘기거든. 약간 우리나라한테서도 약간의 압력이 있는 듯한 말로 들리네요. 그렇지. 아빠가 그리고 처음에 막 강조했잖아.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거라고 했으니까는. 그건 간곡하게 원한다라는 건 미국이. 그쵸. 그럼 완전 이게 완전 뼈 때리는 말이네요. 뼈 때리는 말이지. 완전 눈치 보이는데. 우리나라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단 건 삼키고 쓴 건 뱉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중국에 설 거냐 아니면 미국에 설 거냐 이걸 분명하게 하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꽤 복잡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뭐 지금은 보수 정권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잖아. 그러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10중 8구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하겠니? 당장 과거 사드 보복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 그러면 과거 사드 보복 때 좀 많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지만 올라갈 때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비중을 줄인다. 사드 보복 때 좀 내려갔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화장품 같은 것들도 많이 그렇지, 내려갔었고 그렇지. 그리고 또 면세점. 면세점도 그렇지. 많이 내려왔었죠.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무려 5년 만에 사전 작업 없이 만난 미국, 중국 간의 정상 간의 만남에는 기대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와 관련한 뉴스 흐름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만약에 중국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북한이 전략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둘 경우에 중국이 원치 않는 전략 자산의 전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국은 강조를 했었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게도 3자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높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아버지 말씀대로 오르기는 했지만 조금 점차 비중을 줄일 필요도 있겠고요. 자, 오늘은 미국, 중국 정상회담을 아버지와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외교, 국제정치 뭐 너무 복잡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 가장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우리 방송만의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버지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